아 진짜 현타온다. 팀에 가가지고 임대로 가가지고 다른 뭐 리그에서 좀 뛰었다가 다른 유럽 리그에서 좀 뛰었다가 경기력이 좋으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경기를 이렇게 유럽 그 중상위권 팀에 뛰게 되면은 선수 입장에서도 쉽게 진출할 수도 있고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세모라고 생각해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국가대표를 뛰고 있는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 그렇고 뭐 황희찬 선수도 그런 케이스죠 사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이렇게 높은 리그로 이적을 가가지고 다른 리그로 임대 가가지고 성공하면 모를까. 사실 그 다른 데 리그로 임대를 가는 동안 실패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케이스가 뭐 정상민 선수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최근에 경기에 많이 못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 너무 이른 나이에 사실 실패한 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고 이 실패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정상민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기 계속 남을 건가? 아니면은 딴 데로 가가지고 새로운 도전할 건가? 딴 데가 어디가 될지는 뭐 본인 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상당히 힘든 시간일 겁니다. 경기에 못 뛴다는 거는 축구 선수 입장에서는 돈을 다 떠나서 슬픈 거예요. 사실은. 네, 진짜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 다 똑같죠. 경기 못 나간다는 건 슬픈 거죠.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래서 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수준에 맞는 리그에 가가지고 뛰는 게 맞고요. 거기서 그 수준에 맞는 리그에서 적응을 하면서 좋은 선수들이랑 좋은 지도자한테 경기를 좋은 환경에서 배우면서 성장을 하면서 유럽 좋은 리그로 가가지고 진출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무작정 유럽 제일 높은 팀으로 간 다음에 임대를 통해서 다른 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거기서 유럽을 나가가지고 뭐 좋은 선수들을 만나고 경험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수 개인에서는 한계가 있다 좀. 임대를 통해서 다른 리그로 또 가기 때문에 더 심한 경우는 뭐 이승우 선수도 사실 그런 케이스였어요. 뭐 벨기에 리그로 간다, 뭐 그 터키 리그로 간다. 터키가 아니요 지금 튀르기예죠. 네, 튀르기예 리그로 간다. 심지어 뭐 베트남 이적설도 떴는데 뭐 인도네시아도 떴죠. 네, 그만큼 이렇게 계속 낮은 리그로 간다는 거는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가 돼요. 그래서 이적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적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적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딱딱딱 이적하는 게 좋아요. 이승우는 선수는 일단 좀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유소년 룰 때문에 바르셀로나에서 유소년 때 B팀에서 경기 뛰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뛰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승우 선수 봤을 때도 딱 느낌이 맞잖아요. 이승우 선수가 분명히 이제 그 슈퍼스타의 기질이 있고 대단한 개인기하고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나 피지컬 몸싸움에서 아직까지는 성인 레벨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많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제때제때 경기를 본인이 뛸 수 있는 그런 실력에 맞는 리그로 가가지고 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높은 데를 보고 가는 거는 높은 데를 최종 목표로 잡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1차 목표를 높은 데로 잡는다. 그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본인 선수가 뭐 높은 데 리그로 갈 만큼 잘하는 선수가 아니면은 그냥 유소년 때부터 이 선수는 되겠다. 딱 크게 되겠구나. 진짜 메시 호날두보다 이게 오반가? 메시 호날두처럼 되겠다 할 정도로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처음부터 높게 잡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국인 입장에서 또 K리그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한국에서 아니 외국에서 뛰고 있는
이렇게 한국 축구 선수 분들이 처음에는 꼭 한국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막판에 좀 나이 들어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거는 뭐 본인 선수 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이. 뭐 이영표 선수도 사실 얘기를 했죠. 이영표 선수가 끝까지 사실 K리그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이영표 선수가 지금 선수가 아니긴 한데 당신 선수죠. 이영표 선수가 당신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좀 더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본인 지도자가 된 다음에 K리그에 좀 더 좀 발전을 시키고 싶다. 기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선수로만 가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더 경험을 하고 지도자로 가가지고 한국 축구의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본 거거든요. 일단 이영표 선수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라고 토달할 수는 없는 거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해외에 뛰는 유명 스타 선수들이 한국에 좀 와가지고 K리그를 좀 더 좀 흥행이라든지 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성장시켜주면 어떨까? 팀의 발전을. 물론, 네. 이게 좀 과하면 안 되죠. 뭐든지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과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유소년 어린 선수들이랑 나이 많은 선수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추고. 네. 유소년 시스템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K리그가.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유소년 시스템이. 준프로 계약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유럽 진출을 위한 포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되게 길어졌는데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오영규 선수랑 이번에 이적설이 나온 오영규, 조규성 그리고 또 권혁규 선수 이렇게 세 명이 지금 네, 공통점이 있다면은 세 명 다 셀틱에서 오퍼가 왔어요. 셀틱이 그만큼 지금 어떻게든 지금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혈안이 돼 있는 건데 이적료도 상당히 높게 불렀더라고요. 높게 불렀고 일단 권혁규 선수는 그 이후로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사실상 거의 잔류가 확정 지은 거고 문제는 이제 두 사람이에요. 네. 이제 오영규 선수랑 그 조기성 선수인데 조기성 선수는 일단 아직까지 매듭을 안 지은 걸로 보여요. 뭐 계속 반박 기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조기성 선수는 현재까지로는 뭐 구단 입장에서는 여름에 보내고 싶다 좀 그런 입장이고 선수는 지금 당장 나가고 싶다 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영기 선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구단 입장에서는 어 구단 입장에서는 내년에 내년 시즌에 한 시즌 더 뛰고 좀 아무래도 앞서 뭐 정상민 선수도 원래 수원 삼성에 있었고 여러모로 실패한 선수들을 앞에서 봤기 때문에 굳이 어린 선수들을 내보내가지고 구단 이미지에 타격을 줄 필요는 없다. 돈을 다 떠나서 봤을 때 보내기 싫어서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내는 게 적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 보내는 것 같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더 나이 많이 드는 것보다 어릴 때 나가서 보여주고 싶겠죠. 그래서 셀틱으로 이적하고 싶다라고 보이는 건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영규 선수가 좀 더 유력해 보여요. 사실상 구단이랑 합의를 맞춰가지고 네, 구단도 약간 한 발자국 좀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퍼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억 가까이 상당히 큰 돈인데 오영규 선수 19살 치고는 상당히 큰 돈이죠. 네, 들어갔기 때문에 오영규 선수가 또 셀틱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하면서 결국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조규성 선수는 일단 아직 구단이랑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는 좀 한 발자국 물러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영입 지금 조규성 선수가 여름에 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오퍼가 막상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보다 금액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월드컵 효과라고 해서 월드컵 치른 다음에 이적 시장은 그게 많이 돌아요. 그 뭐라고 하죠? 월드컵 치른 다음에는 월드컵에 뛰었던 잘했던 선수들이 몸값이 팍 뛰어요.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기일 때 파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있고
근데 저는 제 생각도 그런데 저는 사실 돈보다는 선수의 인생에 축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구단의 입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조규성 선수의 이번 이적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유럽 이적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이 유럽 시즌이 끝나는 시즌이고 그 이적 시장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구단 입장에서도 그때보다는 좀 돈을 좀 더 많이 받거나 조규성 선수가 마인츠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인츠가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여름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마인츠가 그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은 다른 선수 영입 안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마인츠로 가가지고 이혜성 선수랑 같이 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월드컵 이후에 또 선수 본인 입장에서도 폼이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갑자기 여기서 이적을 해가지고 경기를 뛰는 거는 선수 본인 적응 입장에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뛰는 게 좀 K리그 뛰다가 이제 유럽에 가가지고 충분히 쉬면서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게 선수 본인 폼 올리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여름 이적 시장을 추천합니다. 저도 그래서 저도 처음 딱 이 기사를 봤을 때 여름에 이적한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조규성 선수가 여러 기사가 나오고 있고 뭐 겨울에 가고 싶다라고 조규성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선수가 가고 싶다면 솔직히 구단이 맞긴 애매합니다. 이게 사실 언론이란 게 있고 여론이란 게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구단이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론이 구단의 이미지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돈 이런 걸 다 떠나서 보더라도 네, 사실 전북 같은 팀이 사실 당장 이렇게 돈이 뭐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육성한 선수를 이렇게 파는 거 물론 조기성 선수는 사실 전북에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사실 안양에 있었어요. 안양 유스 출신이에요. 안양에 있다가 전북으로 이적했죠. 오히려 전북에서 뛰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전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 좋을 수도 있다는다. 안 좋은 게 아니라 전북에서 뛰는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년 다 합쳐서 1년 반년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천에 중간에 군복무도 있고 앞으로 계약 기간이 조경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있어요. 좀 많이 남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적을 보낸다면 겨울 이적장에 보낸다면은 전북 입장에서는 그런 뭐 대의적인 차원 다 떠나서 저는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돈을 좀 올려서 높게 받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월드컵 효과란 것도 있고 구단 입장에서도 돈을 버는 사실 구단이란 게 돈을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저는 그런 게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는 여름을 추천한 거예요. 계속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름을 추천하는 게 앞서 얘기한 대로 적응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겨울보단 여름이 좋지 않을까. 자, 물론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에 겨울에 들어온 이적 규모가 여름에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는 보장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여름이 좋다라고 좀 기다리고 K리그에 좀 뛰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된다. 그 이제 오영규 선수죠. 오영규 선수는 지금 저도 솔직히 오영규 선수가 반년에서 한 1년 정도는 더 뛰고 유럽에 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지금 셀틱으로 가고 싶고 유럽 리그에 빨리 문을 두드리고 도전하고 싶지만
또 오영규 선수가 그 군복무 문제도 해결이 됐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그게 일단 군복무가 해결됐다는 게 유럽 진출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럽 진출의 사실 장벽 중 하나가 군복무예요. 이 군복무가 됐냐 안 됐냐, 또는 면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한번. 자카르타 그 팔렘바 아시안 게임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실 테니까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수 케이스인데 이런 군복무 문제도 해결하는 게 상당히 몸값에서 영향을 주거나 경기력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군복무라는 게 그만큼 대단합니다. 사실 이 군복무라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얼마 전까지 뭐 지금 뭐 BTS 군입대 논란이 계속 있었잖아요. 군입대를 안 가냐, 뭐 면제를 해줘야 되냐 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수한 케이스인데 뭐 손흥민 선수는 면제를 해줬는데 왜 BTS는 왜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입대를 했잖아요. 자진 입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종식되긴 했는데 사실 음악인 같은 경우는 좀 기준이 애매해요. 그런 군 면제를 주기에는 축구나 뭐 이런 스포츠 같은 경우는 확실한 가장 권위가 있는 대회가 있고 거기서 일정 위치에 올라가면 주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한 기준이 없는 건 맞아요. 이제 그렇게 있는 건 맞는데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일단 갑자기 스포츠에서 정치로 넘어가니까 뭐 여기까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런 논란이 있듯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예민해요. 상당히 군복무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렇게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선수들도 국민들이죠.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유럽 진출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영규 선수는 다행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 뭐 당연히 자유롭게 나갈 수도 있죠. 선수가,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수가 원하면은 내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선수가 강력하게 원하면은. 제가 기사에서 찾아보기로는 4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본인은 유럽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돈도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앞서 얘기한 대로 50억 가까이, 거의 49억 정도로 이런 이적료를 부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보내줄만 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구단이란 게 뭐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선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반년에서 1년 정도를 좀 더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오영규 선수가 물론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경기가 그 승강 플레이오프 경기예요. 수원과 안양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연장까지 접전 끝에 마지막에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기뻐하면서 유니폼을 벗어 던지면서 바닥에서 우는 모습, 중계하면 그대로 포착이 됐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애잔했습니다. 제가 뭐 수원 팬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서 뭉클한 감정이 느껴졌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봤거든요. 오영규 선수. 그 전부터 물론 알고 있었지만 워낙 좋은 선수였고 준프로로 K리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전부터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은. 그렇지만 오영규 선수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가고 싶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론 이게 좀 뭐라 하긴 그런데, 수원이라는 팀 자체를 오영규 선수가 아직까지는 21살의 어린 나이고 아직 유망주 정도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선수도 좀 더 수원에 있어가지고 좀 더 얻어갈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는 오영규 선수가 본인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하고 팀으로서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물론 1년 이상 지나면은 좀 뭐라고 할까, 오래됐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22살이잖아요 내년에. 올해가 21살이라고 보면은 해외 유망주들은 사실 21살에도 막 해외에 이적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안 하는데, 저도 사실은
크게 반대하는 편은 아니에요. 본인이 가고 싶으면 보낸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수원 관계자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일 것 같아요.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줘야 된다는데 보내기 싫어요. 선수 팀 입장에서는 진짜 팀적으로 봤을 때 보내기 싫고 선수 본인 입장에서 개인에서 봤을 때도 아 이거 잘못 보내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앞선 실패한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게 좀 전문 용어인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학습된 무기력이란 게 앞선 실패한 경험을 계속 겪게 되면은 이번에도 시도조차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이 일을 하면 분명히 실패할 거야. A를 하면 무조건 실패하겠지. A랑 A가 꼭 아니어도 돼요. 뭐 A 다시나 뭐 A 어퍼스트로피나 뭐 A랑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여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걸 하면 나 분명히 실패할 거야. 벌써부터 피하는 거예요. 기피하는 거예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는데 심리학계 용어로는 예. 이게 왜 하지? 네, 어쨌든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선 실패한 케이스를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사실 수원 팀 입장에서는 이거 보내면 안 되는데 이거 보내면 또 실패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이대에 보내면 실패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편견을 좀 깰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앞선 얘기로 봤을 때는 사실 이번 이적에 대해서 지지한 편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사실 편견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아무도 어린 나이에 유럽 이적을 시도를 안 해봤고 네, 보통은 유스 때 다 나가거나 프로 1년차, 2년차 때 나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오영규 선수가 해외로 21살 어린 나이로 가가지고 좋은 모습을 거기서 충분히 보여준다라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지금 아직 오영규 선수가 국가대표로도 한 경기밖에 안 뛰었고 국가대표로 좀 지속적으로 뛴 다음에 사실은 유럽에 진출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치만 아무도 안 가던 길, 누군가 도전하지 못한 길 한번 오영규 선수가 깨보는 것도 수험반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지만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실패하더라도요. 네. 그런 용기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유럽 진출도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용기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라로 가가지고 전혀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은 좀 문화권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말을 쓰고 영어도 아닙니다. 물론 영어로 이렇게 축구 경기 중에 소통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영어를 못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아무리 영어를 쓰더라도 그 나라 모국어를 안 쓰면 좀 뭔가 외국인 선수 같다. 좀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음식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기후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유럽 진출한 선수들은 이걸 이겨내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대체로 긍정한다. 도전하는 거는 필요하다. 트라이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need to try. 그래서 저는 응원합니다, 진짜. 축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선수들이 더 높은 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도전이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긍정하고요. 제가 앞서 얘기하는 뭐 부정적인 부분들도 좀 신경 써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도전하는 거는 도전도 한계가 있죠. 정도라는 게. 본인 수준을 봐가면서 도전해야지 무턱대고 높은 데 가고 싶어 하고 바로 찌르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의 조화가 중요할 것 같고요.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K리그에서 좀 선수들이 오래 뛰었다가 많이 봤다가 저도 K리그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K리그에서 많이 뛰는 걸 봤다가 유럽 진출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지만
그래도 꼭 가고 싶다면은 결국 막을 수 없는 게 구단 입장이고 팬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데요.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좀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했는데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이렇게 제가 진심이에요. 사실은 축구에 대해서 진심이고 특히 한국 축구 K리그에 대해서는 더 진심이죠. 이렇게 선수들도 과거부터 역사가 유럽 진출이란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사실 끝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계속 논란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제가 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슈퍼리그랑 J리그에 대해서 영상을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유럽에 대해서도 다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깊게 다루게 됐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좋은 컨텐츠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2월 달까지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영상을 찍고 싶어도 그래서 영상 주기가 좀 많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WBC도 내년에 3월 달에 있고 그 리그 같은 경우도 K리그도 2월 달에 개막되기 때문에 2월 달까지는 2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크게 찍을 영상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상 찍을 때가 지금 설날 이틀 전이라서 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정말 가도록 하겠습니다.